유흥탐정입니다. 유흥업소 출입 확인해주는 유흥탐정 성행이라는 주제인데요. 최근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라고 홍보를 하는 이른바 유흥탐정이 다시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언론사가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 SNS로 의뢰를 하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그 출입 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언뜻 생각해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일단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이죠. 불법인데도 성매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불법을 단속하는 망을 피해서 그쵸. 그런 업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그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예전에는 경찰들을 뭐 이렇게 잘 관리한다 이러면은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골 고객에게만 뭔가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그 고객들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갖다가 넘고 오기가 너무 힘드니 그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일단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접근해서 이들에게 안전한 그런 방식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게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신의 개인정보를 달라.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 개인정보가 확인돼야 그 번호라든지 또 연령대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돼야 그 사람에게 그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알게만 되면 그 DB에 접근할 수가 있으면, 그쵸. 그러면 이 내 연인이든 뭐 남편이든 어쨌든 이런 이상한 곳에 가는 것을 갖다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대개는 이혼을 염두에 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얻으려고 한다는데, 그것을 이유로 이제 이혼에 유리한 그런 어떤 지점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애초에 2018년에 한번 이 DB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자기네들은 공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남자친구나 남편의 그 전화번호나 이런 정보를 보내면 그걸 데이터베이스랑 대조를 해가지고 확인해 줬어요. 어떤 업소에 몇 차례를 갔다 이런 걸 확인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고요? 예. 그게 안전하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성매매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성매매 업소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제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것도 불법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그걸 확인했을 텐데, 어둠의 경로라고 하는 게 특징이 팩트를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명단이나 딱 사가지고 이게 바로 그 DB입니다 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2018년 당시에서도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이제 그걸 제지하게 됐는데 또다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유흥탐정으로 인해서 이제 파혼을 당한 그 남성이 본인은 실제로 이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유흥탐정이 이용을 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준 바람에 파혼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경찰에 사실 고소를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혐의 없음으로 또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 중에 확인이 됐어요. 자신이 그렇게 간 적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약혼자는 분명히 의뢰를 해서 무려 87건의 성매매를 이용했다고 유흥탐정을 통해서 정보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자분은 파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유흥탐정이 헛된 정보를 보내줘서 그래서 내가 파혼에 이르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유흥 탐정의 그 범죄를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네.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약혼자한테만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공연성, 그러니까 공공연한 장소에 막 탁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단톡방에 올렸다. 이러면 무조건 100% 명예훼손입니다. SNS에 올렸다. 이것도 100% 명예훼손입니다. 아무리 뭐 친구 뭐 공개 이런 걸로 올렸다 그래도 공연성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개인한테 딱 준 거예요. 개인의 의뢰를 받아서 개인한테만.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이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혐의 없음이 나왔다는 건데 이 법률 적용이 맞나요? 변호사님? 이게 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사실 있죠. 이제 부부간에 있었을 때 남편의 어떠한 명예훼손이 될 만한 이야기를 부인에게 해준 경우 공연성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이건 명예훼손 성립 안 한다라고 이제 봤던 사실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이 부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혼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특수관계로 좀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남성이 결국에는 뭐 사기다. 왜냐하면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거짓된 정보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지불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기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이의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을 받아서 검찰로 지금 넘겨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이제 지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이 유흥탐정 사이트를 또 모방을 한 사이트가 등장을 했었고 이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예. 이 사람은 그냥 DB가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돈을 받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DB를 그 유흥 탐정과 비슷하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보한 DB로 이런 접근을 했는데 유흥 탐정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거대한 그런 DB를 갖고 있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확보한 특정한 DB 정도로 그것을 의뢰인한테 제공을 했지만 그 의뢰인한테 유의미한 그런 정보가 담겨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유사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 일종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해서 지금 집행유예가 나온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횡행할 거라고 봐요. 네.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은 그나마 자기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전국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단골 손님 데이터베이스를 자기가 좀 이렇게 일부 얻었다. 그래가지고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확인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이터베이스나 그냥 막 갖다 주고 돈을 받아도 그래도 일단은 그 상황, 돈이 건네간 상황까지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DB를 받는 사람이 이게 어디 DB인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좀 꼼꼼하게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